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다우산업이랑 0.26 올랐고요. 나스닥이 0.56 떨어졌어요. 그리고 S&P 500은 0.1 떨어졌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니고 그냥 올라서 조정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도 그냥 어제는 지지부진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0.35 떨어졌고, 구글도 0.82 떨어졌고, 애플도 0.58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많이 떨어졌네요. 2% 정도 떨어졌고, 그래서 테슬라도 0.5% 떨어졌고, 아마존도 뭐 그냥 거의 보합이나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의미한 움직임은 없었다. 그냥 단기 상승을 많이 해서 조정하는 정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없었어요. 미국장은.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뭐 시즌 종료 아니냐 그렇게 말이 많은데, 그래서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역시나 거래소들은 비트코인이 오르든 떨어지든, 오르면 당연히 좋겠지만 오르든 떨어지든 이렇게 돈을 번다, 그런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베이스나 이런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겠는데, 비트코인 거래소 ETF 이런 것도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튼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돈을 계속 벌고 있다. 업비트가 언제 상장할지 모르겠네요. 업비트가 미 증시에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했었는데 언제 상장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0.89 떨어졌고요. 그래서 3천선을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06 올랐고, 뭐 이렇게 오늘은 또 개인이 많이 샀네요. 이제 오늘 또 이례적으로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이 좀 팔았네요. 오늘은 개인이 엄청 많이 사고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 ETF 저랑 같이 투자하실 거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매일 이렇게 ETF나 뉴스 보면서 같이 동행하는 입장에서 같이 갑시다. 우리 친구잖아요. 우리 깐부끼리 ETF 같이 투자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TQQQ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제 거 영상 이거 있거든요. 20만원 투자로 10년 후 6억 만들기, 이 영상 꼭 봐주시고요. TQQQ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 계좌에서, 해외 주식거래 계좌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거래 계좌에서 못 만들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거래하는 계좌 있잖아요. 거기서 TQQQ를 검색하면은 레버리지거든요. 이거는 QQQ 나스닥 100에 3배짜리입니다. 3배 레버리지.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시고,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이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진짜 아시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모르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면. 이렇게 하고 있다. 오늘 ETF 우리 한번 봐야죠. 차이나 전기차가 0.36 살짝 떨어졌고, S&P 500이 0.07, 나스닥 100이 0.15,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0.23, 팡플러스 0.19, 나스닥 테크 탑10 0.1, 미국 나스닥 테크 0.66, 뭐 글로벌 리튬은 0.13 조금 올랐네요. 클라우딩 컴퓨터 0.7, 그리고 인도는 그냥 보합이었고, 그다음에 뭐 QQQ 0.46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배, 3배짜리 이렇게 떨어졌고요. SPY S&P 500이죠. 0.08 떨어졌고, 2배짜리, 3배짜리, 그리고 FNGS 팡플러스 0.91 떨어졌고, 이거 3배짜리, 3배짜리 또 2개, 그리고 SOXX도 1.1% 떨어졌고, SOXL은 3배짜리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거는 또 답변해서 다시 해드릴 테지만, SOXL이 TQQQ보다 안정성이 있다고 물어보셨는데 뭐가 좋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안정성으로 따지면 QQQ가 훨씬 낫죠. TQQQ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등락폭도 SOXL 하시면은 등락폭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뭐 안정성으로 따지면 TQQQ가 낫고, 뭐 성장성으로 따져라 하면은 모르죠. 반도체가 더 잘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안정성으로만 따지면 QQQ가 낫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ETF나 뭐 QQQ나 이런 거를 장기 투자 하잖아요. ETF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재밌는 사진인데, 우리가 장투 좋은 종목 찾았다, 좋은 종목, 좋은 ETF 찾았다, 장기 투자 가지야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장투 비가 오고 그러면은 코인 폭등, 코인으로 갈아탈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 폭등, 뭐 테마주들 갈까,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또 여기서 죽고, 또 장타하지마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출처없는 또 소문 때문에 이거 차이나 리스크가 어떻게 해요 하면서 또 여기서 또 몇 명 또 내려가시고, 또 이제 지루하다, 지루해, 차이나 전기차 오르지도 않고 지루해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 이제 위기 맞아서 또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 뉴스에 팔으라고 뭐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또 떨어지는 분 있고 이게 그런데 여기까지 갔는데도 또 욕설과 비난을 하면서 또 존 버나드 욕설과 비난하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곳곳에 또 위험이 있어서 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우리 뭐 차이나 전기차 더 급락해버리면 또 파시는 분들도 있겠고 장투장투해서 끝 가다가 마지막에 또 뭔가 또 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든 어떤 변수가 생겨서 또 폭락하면은 또 떨어지는 분이 계실. 근데 결국은 1년 이상 지나 보니까 한 명만 남았는데 다들 어디 갔었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 있다. 결국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람들 다 개미들은 떨궜지만 1년 이상 있는 개미들은 결국은 이 주가에서 서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거 다 눈 감고 가야 됩니다. 장기 투자할 때는 이렇게 어려워요. 장기 투자할 때 이런 장애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감안하시고 장기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글로벌 전기차가 이건 예상치거든요. 이건 미래 차 전환 현황이고 그래서 뭐 이런 장애 요인, 투자금 부족, 뭐 이런 대응 능력 부족 뭐 이런 퍼센트가 이렇게 나왔다고 시장 조사에서 나왔고요. 이런 거는 뭐 그렇고 그다음에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지금은 2021년은 1,700만 대인데 이제 2030년에 2억 3천만 대가 된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몇 배예요? 몇 배? 한 30배, 한 20배 되려나? 20배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결국은 여기에 자동차 배터리 차이나 전기차가 다 먹겠죠? 아니면 글로벌 리튬이나 테슬라나 아니면 우리 자율주행 도와주는 이런 자율주행 글로벌 뭐 자율주행 이런 ETF나 이런 게 다 상승을 하겠죠. 그래야 이렇게 기술력이 되면서 2030년에 오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거의 8년에서 9년 남았습니다. 이 동안도 상승한다고 하면 몇 배 상승할까요? 이게 진짜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매수해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해지는 게 ESG라는 개념이 제가 중요해진다고 했잖아요. ESG가 뭐냐면은 비재무적인 거예요. 비재무적인 걸로 뭐 지배구조로 한다는데 옛날에는 잘 예를 들어봅시다. 옛날에는 그냥 싼 제품 기술 좋고 싼 제품을 팔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환경 파괴하든 뭐 하든 뭐 그거는 자기 나라 안에서 문제니까 환경을 뭐 파괴하든 인권을 무시하든 막 인건비를 막 후려쳐서 인건비를 싸게 해서 인권을 무시하든 아니면 환경을 파괴하든 그거를 선진국들이 제재를 못했어요. 그럴 때는 ESG 같은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뭐 이렇게 싸게 단가를 해서 중국도 해서 돈 벌고 우리나라도 솔직히 돈 그렇게 벌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ESG라는 신개념을 만들어서 이거를 옥죄는 겁니다. 우리가 싼 가격에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해도 환경오염을 시키거나 인권을 탄압하거나 이러면은 어제 말씀드린 신장 위구르 그거 제품 제재하는 그런 법안을 미국 바이든이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제재해서 수입 안 해. 니네 거 수입 안 해. 왜냐하면 인권 무시하잖아. 왜냐하면 환경오염 무시하잖아. 이게 글로벌 돈 많은 자본 세력들이 이제 이런 제조업 국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게 ESG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뭐 친환경 하자 아니면 뭐 인권을 살리자 우리 더 좋게 만들자 그런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이게 다 선진국들이 후진국들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전기차 미래는 아직도 밝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업체들 나오잖아요. 에디슨 모터스가 지금 전기차 버스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디슨 모터스도 이렇게 공장 부지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토요타도 이제 고속도로 자율주행 이렇게 모델을 탑재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토요타에서도 전기차가 나오겠죠. 전기차가 나오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점점 더욱더 전기차 시장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판도 커지고 있고, 지금 전기차 시장 판 커진다. 신차 줄줄이 출격. 현대에서도 제네시스를 수소차 만들려다가 포기했죠. 왜 포기했냐? 그냥 전기차로 만드는 게 더 돈도 많이 되고 실용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지금 이렇게 더 많이 보급률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10%가 안 넘었어요. 아직도 이제 2022년에 10%가 넘을 전망이거든요. 이렇게 아직도 멀었다. 아직 뭐 전기차 50% 넘지도 않았다. 아직 멀었으니까 아직 전기차 배터리 이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흔들렸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맞다. 주가를 한번 봐드려야죠. 차이나 전기차는 이렇게 오늘 살짝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약간 이거는 뭐 이런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은 모아 가시는 겁니다. 모아 가시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자리 보면 이랬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횡보해주면 모아 가시면 되고, S&P 500도 뭐 엄청나죠?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살짝 눌렸죠? 그리고 나스닥 100도 올랐다가 살짝 눌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뭐 거의 똑같은 모습이죠. 잘 가고 있습니다. 팡플러스도 이제 잘 올라갔다가 이렇게 살짝 내려온 모습이고, 탑10도 잘 가고 있고, 나스닥 테크도 잘 가고 있죠. 그다음에 글로벌 리튬 2차 전지도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터도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인도 니프티도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QQQ도 한번 볼까요? QQQ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차트는 똑같은데 이렇게 날이 서 있다, 이렇게 잘 가고 있다. QQQ도 걱정하지 마라. 결국은 꾸준히 우상이 하니까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더 걱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뉴스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렇게 전기차로 간다고 하고, 전기차가 판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스타링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중국 정거장이랑 충돌할 뻔했대요. 스타링크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스페이스 X라는 테슬라 자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주선 위성을 많이 띄워요. 스타링크라고 해서 한 뭐 1만 5천 개의 위성을 띄워서 이제 전 세계가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게 만든다는 프로젝트거든요.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띄워넣는지 뭐 중국 우주 정거장이랑 부딪힐 뻔했대요. 그 스타링크 위성이. 그래서 막 쓰레기, 막 우주 쓰레기 더미 막 이렇게 중국 누리꾼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대요. 그래서 뭐 테슬라 불매 운동도 일어나냐 막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 많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간의 뇌에 칩 이식을 하고 뉴럴링크를 내년에는 인간에 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결국은 인간 뇌에 이렇게 통신이 되거나 어떻게 컴퓨터랑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칩을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막 음모론자들은 이거 하면은 지금 큰일 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럴 거면은 우리가 스마트폰도 예전에는 그럼 우리 인권이 다 우리 개인 사생활이 침해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근데 결국은 편리하니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뇌에다가 이런 뉴럴링크처럼 칩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뇌에서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를 바로바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뇌에 칩을 삽입해서 컴퓨터랑 통신을 하는 게 AI와 인간의 통신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스타링크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타링크라고 하면은 지금 위성을 띄운 거죠. 거기에서 뇌에 칩을 이식해 하는 거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내년에는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FSD.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내년에는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뭐 뻥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뉴럴링크, 뇌랑 컴퓨터랑 왜 연결하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AI를 지시하고 AI랑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나 타자로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 우리의 의식, 그냥 생각하는 의식을 바로바로 컴퓨터에 보내야 AI를 통제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통신도 빨리빨리 하고 더 많은 초인류, 초연결이 시대가 열릴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도 거기서 시행되고. 그래서 이렇게 원숭이가 자기 의지로 이렇게 게임하는 이런 실험도 통과했잖아요. 성공을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전기차 시대도 내년이면 더 빨리 뭐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선두주자로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도 테슬라가 제2의 애플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미래를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뭐 ETF 종목에 우리 테슬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테슬라는 진짜 미래를 선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테슬라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어서 결국은 테슬라는 앞으로 더 잘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대비 미국의 지중해 전함을 띄웠다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침공 대비를 하는지 아니면 훈련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러시아가 감히 쳐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지역인데 그래도 전쟁은 안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아까 비트코인이 떨어진 이유가 이란이나 이런
개발도상국 비트코인 채굴하는 국가에서 겨울에 추워져서 정전 날까봐 채굴을 좀 중단하고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간 선거가 남았고 중국은 올림픽이랑 시진핑 연임이 코앞이 됐죠. 그래서 시진핑이 아마 연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시진핑은 미국에 싸우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잘 협조하는 지도자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연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이제 성공을 하려고 지금 코로나도 통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안에 뭐 코로나가 터져서 삼성 공장도 막 생산 조정을 하고 지금 중단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 공장도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삼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안의 공장이 일단은 여기가 마비돼도 배터리 공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배터리도 생산할 때 환경오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은 조금 줄여라 이렇게 중국에서도 하겠죠. 그럼 까라면 까는 데니까 거기는. 그래서 결국은 생산이 더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전기차 이때 수량을 모아가는 게 여러분들에겐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국 자동차 시장 전면 개방, 현대차, 기아차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이게 현대차, 기아차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자본시장은 점점 개방이 되고 결국 우리의 IMF 때 겪었던 것처럼 중국도 이제 자본시장을 외국 자본의 JP 모건, 뭐 블랙록, 뭐 골드만삭스 이런데 외국 기업의 외국 자본에 점점 잠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잠식이 되면서 이제 그 부를 미국이 다 빨아들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조금씩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법인을 세워서 우리도 중국의 파일을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이랑 같이 협조를 해서 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젠다랑 잘 맞춰서 동조하는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공급망도 재편되고 지금 뭐 기사도 났던데 배터리도 뭐 미국 공장에 많이 진다고 하고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점점 미국 자본이 점점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은 지금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내년 대학 졸업생만 1,100만 명인데 역대급 취업난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중국도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엊그저께 얘기했죠. 대학원으로 다시 입학한 애들이 많아졌다고. 왜냐하면은 하루에 이게 노동자들도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중국도 임금이 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이 많이 올라서 이제 다시 리쇼링이라고 해서 공장을 다 이전을 해요. 이제 다른 뭐 동남아나 인도나 아니면 다시 미국 본토로 다시 공장을 가던가. 그래서 중국의 공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지금 점점 악화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잡음이 커지는 1대1로 빚 못 갚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1대1로를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1대1로를 시작할 때 지금 여기 기사도 한번 해드릴게요. 1대1로 시작할 때 1대1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미얀마나 이런데 지나가는 국가들에게 니네가 우리가 미리 지어줄게, 우리 돈으로 지어줄게 하면서 얘네들한테 차관을 받아요. 그리고 또 얘네들 노동자를 쓰는 게 아니라 중국인 노동자를 써서 다 이렇게 해서 뭐 아프리카든 다 빚을 만들어서 결국은 빚을 못 갚으면 그게 산업들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을 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뭐 콩고도 막 이렇게 잠식하고 그랬잖아요, 중국 그걸로. 근데 1대1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망하고 있습니다. 1대1로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 경기가 일단 안 좋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다 여러 국가들도 이제 나는 돈 못 갚겠어, 그냥 파산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국은 점점 1대1로도 세력도 약화되고 점점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가 왜 중요하냐, 우크라이나나 터키나 우크라이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현대 글로비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상 운임이 오르니까 기차로 간다고. 중국에서 이렇게 기차로 이제 여기 북한이 많이 뚫리면 진짜 이렇게 실크로드 뭐 유라시아 철도 이렇게 깔려서 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터키랑 우크라이나가 진짜 중요한 지역이 된다니까요. 가운데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가운데 역세권 같이 있어서.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시대가 열릴 거다. 해상 운임이 당연히 해상 운임보다 철도가 더 싸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나중에 철도가 이렇게 뚫리고 하면 철도 ETF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운임 ETF나 이런 게 뜰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중국 생산자 물가가 오르니 한국 소비자 물가도 당연히 오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아주 높대요. 의존도가 한 23%가 된다고 하거든요. 기사에서 보면은 중국의 의존도가 23% 이상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제일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한다. 중국 뭐 김치, 중국산 김치, 중국산 뭐 막 안 좋다고 하면서 엄청 수입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가가 결국 오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우리 주가도 오르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다 계속 봐야지. 중국 보기로 했으니까 팔 영국이지 뭐 8년 앞당긴다고 하는데 미국과 경쟁을 한다는데 이런 것도 솔직히 쌉소리입니다. 쌉소리. 진짜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중국은 돈이 없어요. 뭘 우주 뭐 이런 산업을 한다고 그냥 일본한테 아니 미국한테 한번 이렇게 그냥 허세 떠는 거지 결국은 안 됩니다. 근데 달이 어떤 중요한 게 있냐면은 달이 중요한 게 헬륨3가 많이 있대요. 헬륨3가 진짜 많이 있고 희귀금속 히토류도 많이 있고 달에 헬륨3를 채취하면 이게 어디에 쓰인다고 했더라. 헬륨3가 에너지에 쓰인다고 들었는데 헬륨3도 많이 있고 히토류도 많이 있고 그래서 헬륨3로 갖고 그 다음에 원자력도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달에 진짜로 달이 원래는 별로 아무것도 없는 행성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원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달로 다 가서 이렇게 자원을 캐서 달이 전쟁 지역이 되지 않을까. 다 서로 영토를 차지하려고. 근데 미국이 다 차지하겠죠. 다른 나라는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런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결국 한다고 이렇게 판 떠는데 결국은 힘들 겁니다. 뭐 대중물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 된다고 이게 표에서 나오죠. 이렇게 오르는 게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인플레이션을 잘 대비해야 돼요. 수입 비중이 23%라고 했고 미국 12%, 일본도 12%인데 중국이 제일 높죠. 그래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에셋 타이거 필반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순자산 1조 원 통과했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진짜 잘 나가나 봅니다. 우리도 갖고 있죠. 이제 계속 장기로 성장할 거니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비건 버거를 만든다고? 여러분 3D 프린터로 버거도 만드는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 나라가 이제 비건 버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비건 버거가 뭐냐면 채식 버거 그러니까 고기를 안 만든 거 그런 게 나오고 결국은 인공 장기도 3D 프린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것도 잘 지켜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ETF를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면은 아크에 3D 프린팅 있거든요. 3D 프린팅 그 스티커 네임이 정확하게 잠시만요. 스티커 네임이 이게 뭐였더라? 아크 3D 프린팅이 있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3D 프린팅 투자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상승률이 안 좋아서 그냥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아크에 종목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이 종목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에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있다. 3D 프린팅도 결국은 달이나 화성 가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3D 프린팅으로 이제 지을 거예요. 그런 미래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출생아가 이렇게 적어지면서 점점 인구 감소가 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가 되면은 우리나라라는 영토나 지정학적 위치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인구가 점점 줄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민을 받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토종 한국인들은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미국처럼 외국인들 흑인, 백인 막 이런 여러 인종들이 더 많이 와서 결국 국제적인 국가가 한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안 느니까요. 우리 진짜 한국인들이 이렇게 애를 안 낳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은 결국은 그 노동력을 다른 나라에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도 있네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고 선진국이 되면 점점 출산율이 줄어드는 게 이게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 이민을 받거나 아니면 진짜 출산율을 그냥 임의적으로 높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민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민자들을 받아서 근데 한국에 아이덴티티를 갖게. 그러니까 미국도 여러 인종이 모여있지만 나는 미국인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흑인, 백인, 뭐 다른 출신들이 많이 이민을 와도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ETF 투자할 때 이렇게 험난한 산들이 있기 때문에 험난한 이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단단히 갖고 존 버나드랑 같이 ETF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일 또 만나요.